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공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상반기 공채 거의 최초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공채 시작 알리는 조폐공사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2019년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 전형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일반 행정 이런 다양한 직군들을 선발을 하고요. 특히나 기술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일반직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요번에 채용 진행되는 부분을 보시면 행정사무 쪽을 총 한 17명에서 한 20명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형까지 포함을 하면 일반 전형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약 42명 정도. 자, 그리고 그 외에 고졸 전형이라든지 전문 전형 부분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올해 선발하는 전형들은 대부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을 해서 3개월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채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발률을 보면 약 96%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 48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전형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1차 면접 전형과 2차 면접 전형, 면접이 두 가지 전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각기 다른 배수로 움직인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해서 전형 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서류 전형 부분에서는 총 25배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는 떨어뜨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만 없다면, 그리고 자소서 내용이 불성실하지 않다면 일단 필기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이고요. 자, 전형 내용에서 보면 직무 교육이라든지 직무 자격 부분에 40점 배점을 줬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교육상 부분, 우리 이 해당된 직군에 어울리는 교육을 얼마만큼 이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원 자격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보겠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 기술직과 다르게 이쪽은 온리 직업기초능력만 평가를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총 4개 영역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자, 배수는 5배수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면접 부분은 직무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적합성 면접 부분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전형 관계에 잘 확인하시고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서류 전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자, 서류 전형은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갈 겁니다. 배수 자체가 25배수라는 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배수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때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해서 분량 부족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직무 교육 과 직무 자격 부분에 배점을 총 40점 이상 배점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타 전공자나 혹은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지원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했을 때 불리하다라는 요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 점수가 17점 정도의 배점을 줬고요. 그 영어 점수가 17점 배점을 그냥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요건 직군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단계별로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상대적으로 이
경력 부분에 대한 인정 요건은 뭐 3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NCS 전형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력자의 위주의 어떤 채용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에 그 부분의 색깔을 확실히 덜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규 입직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자소서 항목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내용 첫 번째 부분은요, 경력 및 경험 기술서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업무 역량 수준과 그 처리 가능한 업무의 범위 혹은 지식 기술, 역량 부분을 제시를 해달라라는 형태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무 역량, 요구 역량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업무와 연관지어서 연결 가능성이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요, 사무 행정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그 요구 역량들 있죠. 이 직무기술서에 표현된 내용들, 그 역량 중에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좀 적합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어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직했을 때 어떤 정도의 업무 수준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는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력 및 경험 기술서가 아무래도 기타 다른 뭐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좀 혼선이 있는데요. 자, 절대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처리 능력, 여러분들이 실제 입직했을 때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수행 범위, 이거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요거 제시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고 그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기술이라든지 혹은 직무 수행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자소서 항목들이 총 3개의 항목이 등장을 했네요. 자, 대부분 제한을 걸었습니다. 최근 3년이라는 제한을 걸었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취업 준비, 그러니까 실제 뭐 대학생으로서 대학교에서 취업에 대해서 준비했던 기간, 아무래도 가장 최신 기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 3년이라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요. 자, 최근 한 1, 2년 안에 경험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요, 이 키워드 부분이요, 직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능력 부분은 무엇인지, 그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유형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직군, 그리고 재지, 초지기술이라든지 기타 기술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노력했던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관리와 함께 정리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원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묻는 경험형 질문입니다. 자, 경험형 질문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기업에서 생각하는 핵심 인재라는 것은 특히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라는 부분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2번 항목의 주된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을 극복했는지, 그 난관 극복의 수준, 자, 그리고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그 적극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자소서상에서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기업 입장에서 이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죠. 해서 2번 문항에 대한 부분은 이 경험을 잘 살려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항은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인재상에 맞게 뽑겠다라는 의미는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적합성이라는 건 우리 조직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요. 인재상 3가지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매칭을 해서 제시를 해달라라는 형태의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은 결국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가 적절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적합성과 자기 이해도를 확인하는 이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자소서 문항이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색깔 면에서 명쾌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그 컨셉을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특히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내용상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어떻게 두냐가 합격 당락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필기 전형 부분에서는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NCS 지급기초 능력을 100% 반영을 합니다. 자, 다른 기관과 다르게요, 기술직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네, 별도의 이 전공 시험은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이 통합으로 모든 직군들이 통합으로 같은 시험을 본다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자, 그래서 평정 범위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작년에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에 그 한국조폐공사의 기출 경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출제됐던 부분은 60문항 60문제,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조이는 형태의 시간 압박형으로 출제를 했고요.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되게 평이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굉장히 접근하기 수월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는 결국에 시간으로 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특히 후반부에 진행되는 조직이해라든지 혹은 네, 후반부에 진행이 되는 네, 그 자원관리 능력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리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한 이런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필요했던, 그리고 시간 관리가 적절히 필요했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리 부분 하고요, 그 정답률을 높이는 게 합격에 굉장히 유리한 코스가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화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전형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약 120분 내외의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은 좀 러플리하게 여유가 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항수도 예전에 비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전체적인 시간과 네, 문제수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겠죠. 한 문제당 단위 시간이 뭐 1분이 아닌 1.2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부여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황 판단이라든지 어떤 해결을,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피셋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새로운 형태의 유형을 등장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제 방향이 선의 가능성이 있고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쉽게 냈다 라는 평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좀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준비하실 때 특히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1차 면접 전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차 면접 전형은요, 크게 인성검사와 1차 면접, 우리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하죠. 자, 요 두 가지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인성검사 부분은요, 출제 방식,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인성검사 맞습니다. 일가형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yes, no 형일 수도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자, 출제 방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공사 인재상 부분의 적합성, 그리고 우리 기관의 공통 역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쪽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부 판정에서 이 적합 판정이 나오면 합격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60분 정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 문항수로 보면 한 300에서 한 500문항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이 인성검사의 결과는 1차 면접 결과에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자, 적부 판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떨어질 경우에는 1차 면접 탈락 형태가 되고요. 적합 판정이 떨어졌을 때는 요 부분은 검사 결과는 2차 면접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면접의 기초 자료로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면접 부분에서 우리 이 직무 중심의 직무 역량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 역량을 확인한다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실무진 면접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올해 내용에서 보시면 직무 경험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업무 상황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개별 발표를 진행하는 형태의 이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직무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의 어떤 담당자 혹은 관리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형태의 질문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조직 내 활동과 연관지어서 재학 중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기타 어떤 과제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조직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부분들을 사례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제 상황이겠죠. 그 문제 상황들을 질문화해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역량을 확인을 하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조폐공사의 업무 처리 순서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요. 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업무에 대한 혹은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시면 이 기관 입장에서는 월권이라든지 기타 우리 기관과는 맞지 않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순서에 대해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업무 처리 방식을 어느 정도 이 답변 내용에 담아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자주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전공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뭐 그런 질문들이나 그 전공기초 개념을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는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 역량과 관련된 면접 준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자기소개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분 스피치 부분도 확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차 면접으로 가겠습니다. 2차 면접 전형은 1차에서 직무역량 면접, 즉 실무진 면접을 진행을 했다면 2차에서는 조직적 합성, 즉 인성을 확인하겠다. 자,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예, 임원진 면접입니다. 자, 임원진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조별평가 형태로 진행이 되네요.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각 조별로 1명 혹은 2명 정도의 합격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면접 전형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아무래도 이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이 기관, 이 조폐공사의 기관에서 어울리는 인재들을 확인하는 이런 형태의 면접일 거고요. 자, 이 부분의 근거 자료들은 앞서서 여러분들이 응시한 인성검사 결과,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내용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비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의 기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인성검사 내용과 자소서 내용에 근간을 해서 그 부분에서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 태도, 자세, 그리고 어떤 마인드, 이 부분을 면접에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공사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숙지를 해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라든지 공사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서 요번에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하자면 올해 그 전문가 전형에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화폐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 질문 형태로도 등장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화폐나 기념주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해외의 어떤 지폐, 화폐 부분들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에도 지금 많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보고서 같은 부분들을 알리오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쪽 최근의 관심사라든지 뉴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인성을 확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별 질문들이라든지 공통질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꼬리를 물듯이 질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너무 압박감으로 느끼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접 전형, 1, 2차에 걸친 면접 전형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시면, 자, 아무래도 이 전형 부분에서도 필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 부분이 배수 기준은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자, 필기 전형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확실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면접 전형 부분이 2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에 있어서 이 컨셉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좀 조사할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미리 좀 여러 가지 이 공단에 대한, 그리고 공사에 대한 채용 정보라든지 혹은 이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 정보들을 사전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조폐공사 합격 전략이었습니다.